이란 전쟁이 길어질 것으로 보여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도 급해지고 있습니다. 군함 파견을 요청했지만 동맹국들의 외면으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모습 보겠습니다. But they don't want to, despite the fact that we help them so much, we have thousands of soldiers in different countries all over the world, and they don't want to help us, which is amazing. I mean, amazing. But we don't need help. So I think NATO's making a very foolish mistake. So this was a great test because we don't need them, but they should have been there. 오늘 미일 정상회담을 하는 일본 다카이치 총리는 무거운 마음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마주할 전망입니다. 다카이치 총리 그동안 신중론을 유지해왔는데요.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日本政府としてホルムズ海峡をめぐる情勢には重大な関心を持って情報収集も行っていますが、自衛隊の派遣については何ら決まっておりません。 트럼프 대통령의 군함 파견 요구에 다카이치 총리가 꺼내들 수 있는 카드는 뭐가 있을까요? 화면 함께 보시죠. 후방 지원. 이게 현실성이 가장 높다고 지금 평가받고 있습니다. 완전 거부. 이럴 때는 동맹이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좀 불편하고요. 제한적인 파견, 전투 지원 이런 부분들을 경우의 수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과연 오늘 트럼프 대통령과 마주하게 되는 1번 타자로서 마주하게 되는 다카이치 총리 어떤 카드를 꺼내들까요? 방길주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다카이치 총리는 이제 최대 숙제를 받아들인 거죠. 사실은 미국과 일본의 정상회담은 대미 투자 등 여러 가지 다른 어젠다가 있지만 사실 호르무즈 파병에서 일본의 역할이 결국 가장 중요한 어젠다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동맹도 지켜야 되고 그다음에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국가로서 일본의 지위라는 그런 위상도 지켜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접점을 찾을 것이다. 그러려면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을 텐데 예를 들면 외교적 지원이 있습니다. 외교적 지원은 미국의 어떤 지금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고 명분을 실어주는 것들이 있고 자산적으로는 사실 다층화할 수 있어요. 지금 조사선 얘기도 하는데 그거는 이제 가장 세이프하면서 근데 미국이 얼마나 만족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럼 좀 더 층위를 높인다고 하면 지원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군사력을, 그러니까 조사선 같은 경우는 뭐 해경이라든가 일반 정부 민간 선박이 될 수도 있는데 이제 군의 이제 성격 자위대죠. 자위대에 이제 전력을 보낸다 그러면 우선은 수송기 아니면 보급함 이런 식으로 해서 비전투 병력을 보내는 방법도 있고 좀 더 약간 전투화된 전력을 보낸다고 하면 소해 전력. 일본의 소해 능력이 좀 뛰어나거든요. 네네. 그래서 소해 전력을 보내는 방법이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선택해 보는 게 전투함인데 그 단계를 다 봤을 때 어느 전력을 하느냐가 또 중요하고 전력의 그 유형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그 전력이 어느 지역에서 역할을 하느냐. 그게 또 중요하고 그게 이제 호르무즈 해협 바로 근접이냐 아니면 그 밖이냐. 그게 또 중요하고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일본 자위대가 역할을 했을 때 어느 플랫폼에서 역할을 할 것이냐. 다국적군이 아니면 단독으로 할 것이냐. 여기에서 트럼프를 만족시킬 최적의 절충안을 찾아서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과연 무엇일까요? 김현수 교수님. 예, 우리가 이제 이거는 2020년 상황을 한번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청해부대가 파병된 것은 2009년도였거든요. 네. 그래서 주로 아덴만에서 해적을 퇴치하는 임무를 수행을 했고 그 뒤에는 이제 우리 상선을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 사실상 이란의 핵명 수비대 사령관이라고 할 수 있죠. 솔레이마니가 이게 이제 암살을 당했단 말이죠. 앵큐9에 의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이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IMSC, 그러니까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방어하기 위한 연합체를 구성을 하자. 그러니까 뭐 꼭 영어로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International Maritime Security Construct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연합체를 구성하자고 그랬을 때에 이제 일본에 어떻게 대응을 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네. 그걸 이제 아베의 우회 방식이라고 이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계속해서 요구를 하니까 아베가 이제 그때 야 이거 어떡하냐 이런 이제 고민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것을 방위성 설치법 제4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조사 연구 할 수 있는 함정을 파견해서 조사하고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국회의 동의도 필요 없거든요.
그러면서 보낼 때 지금 방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ISMC라고 하는 것이 9개 국가로 구성이 됐는데 여기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문제를 놓고 우리는 조사 연구기 때문에 들어가지는 않겠다. 그러면서 미국의 요구도 일정 부분 들어주고 이란하고의 관계도 이제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렇게 했거든요. 지금 자케이치 총리가 선택할 수 있는 법이 크게 보면은 3가지가 있어요. 이게 이제 안보법제라고 하는데, 네. 예, 그래서 그 법을 중에서 어느 걸 선택할 것이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요. 지켜보겠습니다. 왜냐? 한국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한국도 지금 굉장히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구축 함장을 지낸 전 해군 제독들은 호르무즈 파병에 대해서 매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자, 한국일보 신문 보여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한국일보입니다. 이란 기뢰 위협 제거 전까지는 어떤 군함도 파병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자, 좁은 해협에 기뢰가 있으니 미국도 못 들어간다. 우리가 들어가서는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이야기고요. 청해부대, 자, 벌떼 드론 공격 등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파병에도 군사 작전이 아닌 방어 임무만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를 지금 함장 출신의 제독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되고 일본의 결정에 따라 우리의 영향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본의 다카이치 총리의 결정이 그만큼 우리가 집중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안규배 국방부 장관 또한 난감한 상황임을 이야기했습니다. 화면 보시죠. 소해함 제발로 못 간다. 이지스함 가는데 3달 걸린다. 대조영함 파견 안 한다. 자, 우리 입장에서도 관세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정호상 위원님 마냥 거절하기도 쉽지 않고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도 쉽지 않고 참 골치가 아픈 상황입니다. 네, 이 정부에서 저렇게 좀 되게 정말 난처하다라는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는 것도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어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연합 국가들에 대해서 아주 불만을 토로를 했었고 이제 파병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또 방금 전에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이용하는 국가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또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네. 필요 없다는 얘기를 우리가 그냥 필요 없다라고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 압박을 높이고 있는 건데 실제 보면요. 영국이나 프랑스, 미국 이런 국가들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의존도가 낮습니다. 지금 높은 국가들이 중국, 한국, 일본이 3개국인데 중국 같은 경우는 러시아나 이 다른 어떤 루트를 통해서 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이 있습니다. 근데 대안도 없이 호르무즈 해협에 높은 의존도를 보이고 있는 국가는 한국과 일본 2국가입니다. 근데 이 2국가가 미국의 군사 동맹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은 유럽의 동맹국들이 저렇게 작전의 위험성 그리고 어떤 전쟁의 명분 없음 때문에 자꾸 이 파병을 거부할 경우에 압박의 포인트는 일본과 한국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아까 우리 해군 제독들이 얘기했지만 현실적으로 매우 위험한 작전이고 우리의 해군 역량을 동원하는데 여러 제약 요소들이 있지만 무조건 안 된다라고 외교적으로 얘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플랜 A, 플랜 B, 플랜 C를 충분히 짜가고 일본이 하는 걸 보고 하겠다라는 것도 저희가 원론적으로 맞는 얘기지만 그냥 일본 뒤만 따라가면 된다는 아니라는 생각을 할 경우에 트럼프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압박 수단, 관세, 방위비 인상 이런 것들이 더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지혜로운 전략을 미리 좀 짜놓는 그런 대책을 세워야 할 겁니다. 김준수 교수님, 네.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합니까? 한국은요, 지금 이제 우리 정우상 의원님께서 잘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안규백 장관이 얘기한 것처럼 굉장히 이제 고민스러운 그런 상황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참전했을 때 하고 참전하지 않았을 때의 이제 손익을 따져야 될 거예요. 참전했을 경우는 이제 이란하고의 관계는 이제 아주 나빠질 수밖에 없는 거고, 게다가 이제 우리 해군 함정이 파병되면 거기에 이제 어떤 손상을 입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중동 지역에 있는 한국의 기업들 거기도 이제 결국은 이제 뭐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죠. 만일 안 가면 지금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세 문제 있죠. 네. 대미 투자 문제 있죠.
그다음에 우리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문제 있죠. 맞습니다. 한미 원자력 협정 문제 있죠. 더 큰 것은 주한미군 손댈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의 과정, 이 두 개의 그 손익을 이제 따져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호르무즈 해협이 없어도 대한민국의 생명줄에 아무 이상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이제 기준이 첫 번째일 겁니다. 미국의 요구와 관계없이 우리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우리 이익을 사수해야 되는 거잖아요. 소위 말해서 해상 수송로를 확보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답은 정해져 있거든요. 대신에 방법, 수단, 일시 이런 것들만 남아 있는데 이것은 정부 내에서 그리고 국회의 동의 과정을 거쳐서 처리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